처음 투자할 땐 혹시 내가 빠뜨린 게 없는지, 혹시 내가 몰라서 손해보는 건 없는지 걱정 많이들 되시죠? 전세 끼고 매매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집 보러 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전세 끼고 매매할 때 꼭 체크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랑 영상 마지막 부에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느 지역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지까지 얘기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랄게요. 먼저 전세 끼고 매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전세 끼고 매매가 뭔지 설명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집주인이 만약에 8억짜리 집을 산다고 쳤을 때 거기에 4억이라는 전세가가 맞춰져 있으면은 집주인이 현금 4억 가지고 이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억이라는 전세입자의 돈이랑 집주인의 4억이라는 돈이 합쳐져서 한 개의 집을 사게 되는 거죠. 이때 초보들이 하기 쉬운 생각이 있는데 집주인이 4억이 있어야지 8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 4억이 없을 때는 대출 받아가지고 4억 챙기고 전세입자 4억 가지고 8억짜리 집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입자가 만약에 집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담보로 되어 있던 대출들을 다 상환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세입자도 안 맞춰질 뿐더러 은행에서조차도 전세입자가 먼저 들어가져 있다. 그러면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전세 끼고 매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매수할 때부터 이미 그 집에 임차인이 끼어져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집에 원래 집주인이 살고 있는 상태였는데 내가 매수를 하면서 이제 임차인을 내가 새로 맞추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인 이미 임차인이 맞춰진 집 그대로 매수했을 때 주의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전세가 시세랑 비슷하게 지금 전세가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요즘같이 전세가가 낮아졌는데 만약에 맞춰져 있는 임차인의 전세가금은 1, 2억 정도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 하면 지금 당장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은 적을지라도 전세자분이 나가신다 했을 때 새로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역전세가 나서 추가금이 더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없다 그러면은 또 급하게 그 매물을 팔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손해되는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전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전세 시세가 더 높다 하면은 이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더 올려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 투자금을 일부 해소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전세입자의 계약 만기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전세나 월세나 똑같은데요. 임차인이 2년을 기본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2년을 살고 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존에 첫 번째로 맞췄던 임차 금액에서 5% 이내로 상향한 금액으로 2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을 때 전세 시세가 더 올랐어. 곧 있으면 이 사람 만기하니까 투자금이 더 해소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 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계획이랑 조금 틀어지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미 계약갱신권이 쓴 사람인지 아닌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더 연장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이미 집주인이 살고 있는데 내가 매수를 하면서 임차인을 맞춰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잔금일을 최대한 길게 설정해야 돼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매도자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잔금일은 한 3개월, 4개월 정도 좀 넉넉하게 달라고 하고 그 전에 전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수자가 돈이 급하다 하면은 안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도금을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했을 때 계약금 10% 정도 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중도금을 내겠다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입자 맞춰지면은 나머지 잔금 다 납부하겠다고 얘기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대신 그 기간 안에 전세입자를 만약에 구했다 하면은 잔금일자를 훨씬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전세입자의 이사 날짜를 조금 더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전세입자의 기준으로 잔금일을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전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꼭 매도자한테 부탁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전세 손님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세 손님한테 집 좀 잘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드리기는 해야겠죠. 그렇게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으면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꼭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미리 중개사분한테 조금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집 보여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중개인이 한마디 하면은 매도자는 당연한가 보다 생각하고 잘 보여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을 잘 보여주겠지 생각을 하고 뭐 딱히 이야기는 안 했었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그렇게 하고 계약을 했어요. 전세로 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매도자 입장에서 이미 계약금은 다 받은 상태고 뭐 계약은 다 된 상태인데 굳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은근히 집 보여주는 게 귀찮은 구석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집 보여주는 거를 협조 안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점 처음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유념하시고 특약사항에 넣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아파트 전세 맞출 때랑 빌라 전세 맞출 때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구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고 전세 가격을 봐야 되는 기준도 조금씩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파트 전세 맞출 때에 대해서 팁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파트를 전세를 맞춰서 매매할 때는 네이버 부동산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전세가를 클릭하시고 가격 가장 낮은 순으로 보면은 제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전세가가 가장 낮은 물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물건은 만약에 중층 뭐 15층 정도 되는 층인데 가장 가격이 낮은 물건을 보니까 1층 뭐 저층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더 크겠죠. 근데 우리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매수하는 금액은 가장 높은 금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전세가는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해서 가장 크게 갭이 차이 나게끔 생각을 하고 투자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전세를 내놓을 때 가장 낮은 가격으로 내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금액에서 한 1, 2천 정도는 높게 매물을 내놓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막상 전세를 계약을 할 때 되면은 전세 입자가 몇 천만 원 정도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대비해서 조금은 높여서 매물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하기 전에 우리가 집을 보러 갈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집주인을 맞닥뜨리게 될 건데 그때 절대 말을 많이 해서 안 됩니다. 제가 뭐 먼저 말을 걸지 말라, 뭐 인사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인사드려야 되고 공손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 얘기를 많이 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들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분명히 저희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그쪽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집이 좋은데 내가 팔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것만 아니면 나는 오래 살았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변명같이 하실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합니다. 무슨 힌트냐? 우리가 가격을 깎을 수 있는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팔아야 되는지,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지 내용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가격을 더 깎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언제까지 팔아야지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는다 하면은 2억을 더 내야 되는 판인데 내가 그 기간 전에 산다고 해보세요. 그럼 저는 1억을 깎아달라고 해도 그분은 1억을 덜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1억을 깎아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예전에 아파트를 보러 갔을 때 신혼부부가 살고 계셨거든요. 여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옆에가 입주장이 있었어요. 좀 있으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쪽으로 입주를 하실 거래요. 그러니까는 잔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급하신 거예요. 그거를 먼저 얘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 입주장이 다 됐을 때는 이 가격이 더 내려가겠구나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아파트 전세가를 확인할 때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사려는 아파트의 전세가만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 전세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사려는 아파트가 3룸이다 하면은 주위에 있는 아파트 3룸의 전세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제가 만약에 사려는 게 구축 아파트인데 옆에 있는 준신축이나 신축 아파트가 전세가가 차이가 1, 2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은 제 입장 같아도 여기 구축 아파트 안 오고 옆에 새 아파트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는 구축 아파트의 전세를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특히 소도시일수록 주의해야 될 점이 입주장인 아파트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왜 소도시일수록이라고 했냐면 소도시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가 입주장이 아닌데도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아파트의 전세가는 출렁거리기 때문인데요. 왜냐면 소도시는 그렇게 입지를 크게 따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딜 가도 차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아파트라도 전세가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기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장이 몰렸다고 해도 뭐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가가 낮아지고 이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도시일수록 그런 걸 더 눈여겨봐야 합니다. 입주장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입주장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2월 25일 날부터 입주를 할 수 있다고 통보가 올 거예요. 근데 거의 한 50%는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럼 그분들은 잔금 납부하고 입주를 하겠죠. 근데 또 나머지 50%는 투자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건데, 그때 되면은 동시에 한 몇백 세대가 전세를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급한 사람일수록 계속 자기가 최저가로 낮춘단 말이죠. 그럼 급한 사람이 한 명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낮추고 하다 보면은 전세가가 훅 떨어져 있게 돼 있어요. 이제 막 지은 진짜 좋은 새 아파트가 전세가가 한 2억 정도인데, 좀 떨어져 있는 우리 아파트는 전세가가 한 2억 5천 해.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파트 살고 있던 전세입자들은 만기가 되면은 당연히 그 옆에 신축 아파트로 가려고 하겠죠. 너무 복잡한 것 같으신가요?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이거를 다 혼자서 체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건데요.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해 줄 방법은 직접 부동산에 나가보는 게 가장 쉽습니다. 부동산 가는 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겁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이렇게 혼자서 막 끙끙 앓는 것보다 현장에 가셔서 주위에 입주장인 아파트는 없는지, 뭐 몇 달 뒤에 입주장인 아파트는 없는지 이런 것도 다 물어보시고, 현재 전세가는, 적정 전세가는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 소장님께서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빌라 전세 맞출 때 팁인데요. 이거는 빌라 거래를 해보신 분들만 아는 내용이에요. 빌라는 대부분 전세로 들어올 때 LH 전세나 중기청 전세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LH 전세나 중기청 전세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게 LH는 공시지가의 153%이고 중기청은 126%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려는 빌라의 전세가를 도통 모르겠다 하면 공시지가를 찾아서 공시지가의 153%가 최저 전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혹시 공시지가를 어떻게 조회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공시지가 조회라고 치면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가 있어요. 들어가셔서 아파트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뭐 단독주택이면 이거를 클릭하면 되는 거고, 공동주택 들어가셔서 해당 주소를 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호실까지 눌려보면은 열람하기 하면 이렇게 호실별로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전세입자들이 대부분 전세보증보험 허그에 가입을 하는데요. 허그는 원래 공시지가의 140%까지 보험을 들어줬었는데, 최근에 역전세난 때문에 허그도 많은 손실이 있어서 공시지가 126%까지만 보험을 들어준다고 변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LH 전세가 많이 들어오는 동네다 하면은 150%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하면은 공시지가의 126%라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하게 생각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라라고 해서 주변의 빌라 전세 가격만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전세가도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면 빌라랑 아파트랑 따로따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아파트 클릭해야지 아파트 전세가가 나오고, 빌라를 클릭해야지 빌라 전세가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빌라가 투룸 빌라야. 근데 옆에 있는 아파트가 투룸 아파트가 있어. 구조가 비슷비슷하면은 저 같아도 아파트가 들어가서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전세가도 확인을 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전세가랑 비슷하다 하면은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래서 어디 사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대부분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잘 아는 동네부터 봐야 되는 건 맞겠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미분양이라든지 입주 물량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거를 샀어. 근데 좀 있으면은 그 동네가 입주 물량이 많아질 동네였고, 지금 미분양도 많은 동네였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매수를 했더라면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 매물돼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KB부동산에서 매달 나오는 지표인데요. 어떤 지역은 상승을 했는지 어떤 지역은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쫙 정리돼서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이거는 지난달 6월 달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은 서울 내에서도 지금 하락하는 지역도 있고 상승하는 곳도 있어요. 송파구는 상승을
상승을 했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강남구는 또 상승을 하고 있죠. 거의 하락하고 있고, 울산 보세요.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또 과천이랑 용인은 또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요새 뉴스를 보면은 다 부동산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하락하는 지역이 있고 상승하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상승하는 지역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남들이 많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겠죠. 그런 지역들이 먼저 상승을 이끌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할 지역들이 따라서 상승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앞으로 상승할 지역에 전세 끼고 매매를 해야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간단하게 말해서는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입주 물량이 많은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또 어떻게 체크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건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예요. 네이버에 부동산 지인 쳐서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 메뉴를 보면은 지역 빅데이터에 미분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양 지역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대구가 요즘 미분양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22년도부터 미분양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어려워요. 근데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급속도로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다. 오를 지역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떤 게 지금 해소되고 있는지. 소도시로 가면은 투자금이 적은 사람들도 투자하기 좋겠죠. 지금 김해시도 미분양이 쭉 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뭐 봐야 된다 했죠? 입주 물량을 체크해라고 했는데요. 입주 물량도 부동산 지인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 수요 입주 있죠? 수요 입주 클릭해서 서울을 클릭해 볼까요? 지금 서울은 인구 대비했을 때 48,000 가구가 매년 신규로 공급이 돼야지 적정한데, 지금 보이시죠? 그래프가 부족한 게 너무 보이시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된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아까 김해시는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25년 보이시죠? 이 빨간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입주량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또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야겠죠? 일단 내가 사는 지역은 어떤지 미분양 체크해 보시고 입주 물량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매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격이 오르진 않기 때문에 호재가 있는 지역을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라는 요즘 재개발되는 구역 지정되는 곳 많잖아요. 그런 곳이 어딘지를 확인하신 후에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투자금 규모에 따라서 투자하는 종목이나 지역이 달라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19년도부터 부동산 가격이 무섭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서울하고 다른 지역들의 가격 차이가 확연히 더 벌어지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15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다른 지방들이랑 수도권, 뭐 경기도랑 서울 빼고 모든 지역은 여기에 밀집되어 있었는데 여기 갭 차이 더 벌어지신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즘 부산에 있는 해운대구나 대구에 있는 수성구, 이 두 아파트는 웬만한 서울 아파트보다도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실거주하는 분들도 이거 팔고 그냥 전세로 살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항상 절대적으로 봐선 안 되고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A 아파트가 더 좋아 보이는데 왜 A 아파트가 가격이 더 저렴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있으면 A 아파트가 B 아파트 가격을 이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별로 생각을 할 때도 똑같은 거고요. 이 지역이 이 지역보다 더 상급지인데 왜 여기가 더 가격이 더 높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A 지역이 저평가된 거니까 A 지역에 가서 그 중에서도 저평가된 아파트를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전세 끼고 매매 거래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잔금일을 최대한 길게 설정을 해야 되고, 매도인분에게 집안 잘 보여달라고 협조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아파트 전세 맞출 때는 전세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낮은 걸로 생각을 하고, 매수할 때는 매매가 가장 높은 걸로 생각을 해서 갭을 최대한 벌어진 상태로 생각을 하고 안전하게 투자를 들어가라고 했고요. 집 보러 갔을 때 내 이야기 하지 말고 상대방 이야기 무조건 많이 듣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도시일수록 주변에 신축 아파트 입주장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봐야 되고, 빌라 전세 맞출 때는 공시지가 126%가 보증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126%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렸고, 빌라 전세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파트 전세까지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지역들 체크할 때는 미분양이랑 입주 물량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꼭 성공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